이어서 역사가 흐르는 강이라는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문학 속에 영상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강을 처음으로 시에 담은 이는 화순 출신의 여상현 시인입니다. 물론 이제 여상현 시인도 화순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서울로 올라간 시인입니다. 여상현 시인은 서정주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시인부락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칠면조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는 이 시에서 해방의 기쁨이 민중의 것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영상강의 3년과 4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한다는 전라도 사람, 독간도며 대판이며 지향 없이 떠나갔던 이민들, 소리도 없이 흐느꼈던 눈물이 섞여 굽이굽이 영상강을 흘러가는 것이다. 한발과 홍수의 천재를 위 원망하랴. 동척의 소나기를 위 막아내랴. 외병의 얕은 예측 상륙 작전은 더구나 무서워 전유로 백일몽이었던가. 돈이요 논이요 중추원 참이라 쇠잔한 목숨들은 사뭇 공하면 병사계 면석이 성님이라도 있어야 했다.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단한 민중들의 삶을 시인은 영상강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담양 죽세공, 화순 탄광부, 나주 소반공, 도적이 버리고 간 옛 땅만 바라볼 뿐인 무수한 농민들이라고 해방 당시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복군들, 그 다음에 독립군들이 한반도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천황의 항복으로 아무런 이렇게 준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방금 일본 순사한테 윽박지름을 당하다가 바로 다음 날에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식의 어떤 느닷없이 온 해방이었다는 것들을 여상현 시인들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시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상강이 이루고 있는 그 가장 큰 강, 담양 죽세공들, 화순 탄광군, 나주 소방공, 그 다음에 무수한 농민들, 이런 것처럼 영상강 자체에 남도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흘러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안타까움들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어떤 한발이나 홍수의 그런 천재지변에도 영상강은 어쨌든지 이렇게 끝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이러한 어떤 역사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민중들의 삶은 영상강과 더불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들도 그 이면에는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상강을 소설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펼쳐놓은 이는 문순태입니다. 문순태. 광주대학교에서 소설을 거기 가르쳤고 지금은 담양에서 글을 쓰고 있죠. 소설가. 대중적으로는 서울의 달, 걸어서 하늘까지 뭐 이런 소설들이 드라마화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한 소설가입니다. 영상강을 소설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펼쳐놓은 이는 문순태입니다. 그의 소설 타오르는 강의 주인공은 머스민 웅보와 대부리 형제입니다. 그들은 1886년 노비 세습제의 폐지로 자유를 얻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영산포 새끼네의 털을 잡고 삽니다. 양진사 계략으로 죄를 뒤집어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리는 장성 이밤산으로 들어가 동학교도가 되어 나주 관할을 공격해 불의에 대한 응징을 가합니다. 종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자유를 얻고 고난을 거쳐 그들을 종으로 부린 이들을 응징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와 겹쳐 타오르는 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황이 같이 이렇게 있기 힘든 상황을 아이러니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장 큰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 문순태 소설에서는 제목에 있죠. 제목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흐르는 강,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사를 따라 설러 내려가는 것이니까. 근데 문순태의 소설의 제목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타오르는 강이잖아요. 타오르는 강. 그랬을 때 이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민중들의 어마어마한 투쟁에 의해서 한 번쯤 이렇게 타올랐을 때 그 강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화 개몽기 때 나주는 굉장히 이렇게 그 변혁의 중심에 있었죠. 변혁의 중심에 있었고, 이 소설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대부리가 동학교도가 돼서, 물론 이제, 가보년이면은 1894년, 1884년이 가보 농민전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학 농민군들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이렇게 물론 나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은 나주성은 이렇게 끝내 동학 농민군으로부터 지켜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학 농민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도 했고 중심에 있기도 했었던 그런 아이러니들이 나주에는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 농민 전쟁이 가졌었던 그런 개혁성들, 그리고 그것을 막아냈었던 나주 읍성의 향리 중심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한 곳은 선이고 어떤 한 곳은 악이고 그렇게 말할 수만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동학 농민군들을 막아냈었던 사람들이 뭐 공을 인정받고 벼슬을 이렇게 받지만은 또 삭발령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다시 또 다른 아이러니를 낳는 그런 역사 현장이 나주에서 이렇게 펼쳐졌고, 이런 것은 개화 개몽기 1890년에서 1900년대로 넘어오는 이 거대한 이렇게 역사의 혼란기 자체를 나주는 고스란히 나주에서 재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아낼 때, 우리 문학은, 나주의 문학은 한 지역의 이렇게 대표하는 문학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들을 담아내서 곧바로 이렇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노두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사람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나이철 시인이고, 또 한 분은 이수행 시인인데, 나이철 시인은 5월시 동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1980년대에 굉장히 어떤 독재와 맞서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는데, 특이하게 다른 시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어조, 날카로운 이렇게 언어들을 가지고 어떤 참여시, 민중시들을 이렇게 써내었다면은, 나이철 시인의 시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을 때조차도 부드러워요. 굉장히 모성적인 언어들을 잘 구상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마 그것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 도도하게 흐르는 바로 영산강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산강의 성정을 닮아서 그런 부드러움들을 언제나 잃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행 시는 영산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시집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의 시들이 기존에 이렇게 시학적인 가치에서, 미적 가치에서 보면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편 한 편을 놓고 봤을 때 시적 긴장이 어떻느니, 시의 언어가 어떻느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일종의 시를 위한 시를 위한 시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이수행 시인이 영산강이라는 시집에 담아내는 시들은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 삶을 위한 시, 혹은 그 땅을 위한 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해철 시인의 시에서는 그런 영산강이 마치 그 시인의 언어 속에 내재되어 흐른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낼 수 있다면은, 저는 이수행 시인의 영산강과 관련된 그런 시편들은 꼼꼼히 이렇게 어떤 플롯들, 그러니까 틀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낸다면은 우리 독자들이 아는 영산강을 담아내는데 아주 귀중한 어떤 한 틀을 좀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나해철 시인에게서는 영산강의 정신들, 마음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수행 시인의 시편들에서는 영산강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시를 한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해철 시인의 나 영산강 다정하게 흐르리라는 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흐르리라. 그리운 사람 기다리며 꽃 지면 꽃잎 안고 잎 지면 붉은 잎 없고 한양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으리라. 세월은 아름다워서 기나긴 기억들이 모두 꿈 같고 원컨대 슬픔의 바다로 가고 싶진 않아 흐르면서 기다리리라. 아름다운 사람, 눈 맑은 청년, 나와 함께 기쁨의 바다를 이룩할 사람, 지금은 아픈 가슴으로 거리를 떠돌며 이름을 부르고 있을 그 사람, 언젠가 돌아와 내 얼굴 부비며 함께 흘러 황홀한 하늘에 가 닿을 사람. 다정하게 흐르리라. 그리운 사람 언제라도 물결치는 소리 듣도록. 나는 다만 흐르는 것만으로도 소년을 키워냈다. 청년이 되게 하였다. 조용히 흐르면서 좀 더 맑게 흐르고자 했을 뿐 감히 도로가 되고자 했을까? 컨테이너 가득 싣고 달리는 산업도로가 되고자 했을까? 다정하게 흐르리라. 다만 흘러도 자세히 보라. 꽃잎들, 이파리들, 소년들, 염소들, 모들, 자운형꽃들, 자맥질, 웃음소리, 강조개잡이, 황토빛 노을, 다 모여 불 밝히고 있는 것을 오직 흐르는 것만으로도, 좀 더 맑게 흐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의 소중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왔다. 나를 한양 흐르게 하라. 이 모습으로 그 사람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기다리게. 영산강 다정하게 나 영산강 다정하게 흐르리라. 이 시는 이중적으로 물론 읽히죠. 나는 영산강과 다정하게 흐르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른 하나는 나 영산강 나는 언제나 다정하게 흐르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 시의 화자는 영산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진솔함들을 더 배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영산강은 다정하게 흐르리라, 이것도 물론 하나의 해석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산강 나는 언제까지나 다정하게 흐르리라. 뒤에 보면 도로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이 되죠. 달리는 거. 그래서 흐르다는 것은 속성을 같이 하는 것들이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이 되죠. 속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뒤에 서술어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흐르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과 함께 이렇게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말이 되죠. 사랑이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뭐 당연히 인생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맑은 혹은 이렇게 빛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흐르면서 기다리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흐르면서 기다리다. 보통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 장소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다림이라고 한다면은 강의 기다림은 흐르는 기다림 이런 것들은 되게 새로운 기다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생명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아이러니가 있긴 하죠. 흐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죽음에 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강은 또 마찬가지로 그대, 당신 그리운 것들이 혹시 흘러가 버리면은 죽음의 바다에 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그 추억들, 그리움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그때는 이제 닿는 것이 저기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 아마 삶의 바다, 추억의 바다, 사랑의 바다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고 한다면은 강은 흐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흐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흘러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강의 삶은 흐르면서 끝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 두 개의 인간의 삶과 강이 제대로 이렇게 어울렸을 때 우리는 최고치의 풍경을 혹은 최고치의 인생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행 시인의 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수행 시인의 영산강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속에 나와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마을 가신의 솜털 같은 바람이 은빛 물타래에 치며 99꽃들 꽃산을 안고 굽이굽이 바랄 바 없이 넘실거리던 포구 토실하게 정겨운 마을이었지야. 보랏빛 총총한 강길 제방에서 나비떼처럼 뒹굴다 엄마 같은 각시를 꿈꾸면서 꽃반지, 꽃시계 엮었던 시절이었지야. 하얀 돛배들이 민물을 타고 배암떼처럼 석양을 싣고 오면 석류알 터지듯 빛부신 포구에서 다슬기처럼 붙어앉아 버들피리 돌려불면서 아버지들 붉은 손살에 오금이 저리도록 기뻐 찔끔찔끔 눈물 솟구치던 동무들이었지야. 지금은 어디로들 갔는지 빈 하늘 이름 없는 들꽃만 남아 여인 강물 지키고 있지야. 분열의 시대 아픈 고개 울면서 넘고 있지야. 이수행 시인의 이 구진포라는 시를 보면은 이 화자는 아마 20대 말 30대 초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은 남자 화자가 뭐 확실하죠. 뒤에 이연에 보면은 엄마 같은 각시를 꿈꾸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때가 뭐 한 60년대 정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영상강 학원이 생기기 전이었겠죠. 60년대라고 한다면 대략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뭐 감안을 한다면 90년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진포라는 하나의 장소를 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의미의 그물이 필요하거든요. 의미의 망이 되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이 어우러져야 돼요. 꼭지점이 세 개가 있어야 삼각형으로서 미연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장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 요소, 공간 요소, 인간 요소 이 세 요소가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진포 1년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 공간은 어디죠? 계산마을 가신의 솜털 같은 바람이 은빛 물타래에 치며 99꽃들
꽃산을 안고 굽이굽이 바랄 것이 없이 넘실거리던 포구, 구진포라는 포구의 장소, 공간적인 특성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마을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뭐 산이라든지 뭐 추억이 깃든 곳을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 시작은 대체적으로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공간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들이 좀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도 이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린잎 청청한 강길 제방에서 나비떼처럼 뒹굴다 엄마 같은 강실을 꿈꾸며 꽃반지 꽃시게 엮었던 시절이었지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추억을 담아내고 있죠. 이건 시간 요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라는 어리다라는 인간 요소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과 인간이 어우러진 그런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방. 그 다음에는 돛배들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돛배를 저어오시던 이 붉은 손 아버지의 손은 든 손사래가 그렇게 반가웠었던 그런 역시 이연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영상감과 어우러지고 있는 어떤 시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장소성들을 그 구진포 공간적인 요소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빈 하늘 이름 없는 들꽃만 남아 여인 광물 지키고 있지야. 분열의 시대 아픈 고개 울면서 넘고 있지야. 이렇게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풍성했던 추억 어렸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해주면서 마지막 이제 이연 두 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시대와 함께하는 강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장소를 노래하는 시를 시도를 하시게 된다면은 첫 번째는 그 공간적인 특성을 한번 단순히 이제 위치 여기는 터미널로부터 4km가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구진포는 서울 가는 막내 아들을 뭐 영산포역에서 보내고 십리길을 백리처럼 걸어온 곳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서적인 거리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적인 요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성, 특산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으로 2년이나 3년에 배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특성들, 사람의 그곳의 성품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 이렇게 마지막에는 현대적인 의미, 이런 식의 구성들은 하나의 장소를 담아내는 플랫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우리나라에서 기행시를 굉장히 잘 썼던 백석과 같은 사람이 썼던 기행시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면은 좋은 이렇게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플롯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것 시인 작가가 되자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하고 다르게 이 장소와 맺고 있는 인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이렇게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업이 진척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